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기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양질의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데 며칠 전에 목감기가 들어서 목소리 상태가 별로 좋지를 못해요. 또 강의를 하다 보면은 기침도 간혹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이론 과정은 다 끝났어요. 그죠? 이제부터는 뭐가 문제냐면은 문제풀이죠. 그죠? 일반적으로 다 5, 6월 날 기출 문제를 다 풀었을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법의 개정이 잘 없어요. 그래서 출제되었던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15년 동안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았던 것만 뽑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라이브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예상은 3시간을 하고 있고 등기가 2시간, 지적이 1시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료는 첨부 파일로 다 제공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첨부 파일에서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등기 파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 있잖아요. 1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접수한 때라는 게 전산정보 처리료리에 저장된 때입니다. 그러면 이걸 연결시켜서 문제를 만들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에 1번하고 이 내용은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접수한 때가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등기 신청은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3번에 보면 이제 미등기 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모두 생략 등기입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면은 대장의 소유자는 갑이죠. 그죠? 그러면 갑은 보존 등기할 수 있어요. 이때 갑의 상속인은 보존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대장의 소유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는 을이죠. 그죠? 을 명의로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을의 상속인 명의로도 보존 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그림으로 한번 본다면은 우리는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죠. 그죠? 이때 내가 만약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대장을 먼저 만드느냐 대장을 먼저 만들죠. 대장의 소유자를 등록을 해요. 그럼 대장의 소유자가 누구냐? 갑이 등기소에 가서 보존 등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갑이 대장은 만들고 등기부를 만들기 전에 갑이 사망을 하였다면 갑의 상속인 을이 쪽이죠. 을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면 돼요. 근데 이 그림은 있잖아요. 대장의 소유자가 갑인데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한 거예요. 이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갑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세금을 생각하세요. 갑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다면 취득세를 내야 되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양도세, 을은 취득세, 세금을 3번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을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냐 없냐 이래 물으면 없다. 그런데 이미 등기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모두 생략 등기죠. 그럼 등기가 이미 이루어졌다면은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입니다. 정리를 하면 을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로 물으면 없다.
없다. 을의 명의로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 무효로 물었을 때는 유효입니다. 그러면 을이 만약에 사망을 했다면 을의 상속인 병이 있겠죠. 그죠? 역시 병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이제 등기 파트에 등기부네요. 그죠?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등기소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면은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가 관공서 밖으로 한보도록 나갈 수 있냐냐 할 때 등기부와 부속 서류는 전쟁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이 안 돼요. 그러나 신청정보 기타 부속 서류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는 반출할 수 있죠. 이거는 등기부입니다. 등기. 그럼 여러분들 지적을 본다면 지적 공부는 천재지변 이외에는 반출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예가 있죠. 그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성인을 득하면 반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돼요. 자, 그럼 5번에 등기기록의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보세요. 출제인이 물을 때 등기 기록을 묻는지,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 신청 정보 기타 부속 서류를 묻는지를 먼저 구별합니다. 요령은 이거예요. 등기 기록은 답이 틀려요. 나머지 나오는 거는 전부 다 답이 동일합니다. 동일. 그러면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이 돼요. 따라서 대리인이 열람 발급을 신청할 때도 위임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 열람만 되죠. 그죠? 발급은 안 돼요. 역시 신청정보 기타 부속 서류도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 열람만 돼요. 따라서 아래 두 개는 대리인이 할 때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자, 등기 파트가 이렇다면은 지적은 있죠. 지적 공부는 해당 지적 소관청에 열람 발급을 신청을 하죠.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신청을 하죠. 여기서 하나 조심해 둘 때 특별자치시장입니다. 이걸 시도지사이라면 틀린 지문이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열람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 6번에 보니까 이제 구분 건물인데 여러분들 구분 건물로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 소유자는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구분 건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되죠. 그죠?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면 구분 건물로 등기해도 되고 하나의 일반 건물로 등기해도 되고 그거는 자유입니다.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야지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등기관이 건물의 등기 기록에 대리군 등기를 하였을 경우 직권으로 대리군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에 대리군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집합 공부를 공부할 때 두 가지를 일단 먼저 공부를 한다면은 자 이렇게 되어지죠. 그죠? 일동의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에 표제부가 있죠. 그러면 일동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소재, 지번, 명칭, 번호는 일동에 들어가죠. 그죠? 그러나 전유 부분에는 건물 번호만 기록을 하죠. 이 말을 달리 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0
1호죠. 그죠? 그러니까 101동과 1701호는 소재 지번 명칭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1동 표제부에만 기록을 하고 전유 부분에는 소재 지번 명칭을 기록하지 않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대지권 등기를 두 번 하죠. 두 번. 그럴 때 이 대지권 등기를 출제인이 묻는 것인지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묻는 것인지 이렇게 구별하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단독 신청을 합니다. 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등기부 해당 구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해당 구라는 게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면 갑구이하는 것이고 대지 사용권이 지상전세 임차권이면 을구이하죠. 그러면 갑구, 을구는 구가 다르죠. 이게 다른 구죠. 그죠? 여기에 분쟁이 발생하면 접수번호를 갖고 따진다. 만약 집합건물에서 시험에 나오면은 모르시겠다면 답은 무조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답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집합건물은 표제부를 배웁니다. 표제부, 건물등기부를 배워요. 그런데 집합건물에서 토지가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대리군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등기부에 해당 구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이걸 기억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건물 등기 기록 대리군이 등기는 건물만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는 없다.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부가 있고 지르공부가 있고 등기부는 다시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가 있고 이 권리관계는 소유권과 소유권 외죠. 그럼 이 소유권 외에서 용의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어요. 저는 항상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입니다. 이 절차법은 있잖아요. 모르겠거든. 무조건 두 개로만 나누면 돼요. 두 개로만.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그러면 용의권이죠. 그럼 용의권 아니면 나머지 아래에 다 오는 거예요. 그럼 아래에 오는 거는 실제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등기법 공부할 때 용의권이 하나, 나머지 이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용의권이 오면 저당권은 X가 되는 것이고 저당권이 오면 용의권은 X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대지권 등기하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분리 처분할 수 없잖아요. 그 말은 건물만 저당권 안 되죠. 그러면 건물만 전세는 된다는 겁니다. 토지만 소유권 이전 안 되죠. 그럼 토지만 전세나 지상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가처분 등기 우회된 등기로서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관이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 등기도 말소한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출제위원이 가처분 등기를 묻는지 가처분 이후의 등기를 묻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처분이라는 것은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이에요. 그럼 재판이 끝났다면 지워야 돼요. 이게 가처분 등기입니다. 그럼 이 가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요. 그럼 이 가처분 이후의 등기라는 말은 소송 중에 등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거는 가처분 이후의 등기이기 때문에 가처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를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도 하나 언급이 돼야 될 건 가등기와 가처분은 해결 방법이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자 가등기가 여러분들이 익숙해요. 한번 보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 가등기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간처분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래 나오죠. 그러면 중간 처분의 등기는 전부 말소한다면 X입니다. 양립할 수 없으면 말소예요. 양립할 수 있으면 말소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침해하면 말소입니다. 침해하지 않으면 말소하지 않아요. 따라서 전부 말소한다 이러면 X가 돼요. 이걸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본다면은,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매 대금이 넘어갔어.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와야 되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줘요. 그러니까 을이 등기 넘기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걸었어요. 그럼 소송을 걸면서 가처분도 같이 들어가죠. 그러면 을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가처분을 촉탁합니다. 그럼 등기관이 가처분 등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을이 가처분 등기를 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에요. 그러면 갑은 병에게 매매를 한 겁니다. 그럼 이 매매를 했다는 게 소유권 이전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2번을 우리가 가처분 등기고, 요 3번의 소유권 이전은 가처분 이후에 등기입니다. 이때 소송은 을이 걸었지만 소송 중에 소유권은 병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을이 소송에서 이겼다면은 이 3번 이쪽이죠. 가처분 이후에 등기 말소를 시켜야 됩니다. 말소.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3번을 말소를 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처분 등기도 소송이 종결됐기 때문에 지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6번에서 가처분 등기도 말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인이 물을 때는 가처분 등기 말소는 누가 하느냐? 직권으로 말소를 하고, 가처분 이후에 등기 말소는 누가 하느냐? 가처분권자 을이 단독으로 말소한다. 그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결서네요.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10년이 경과하여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죠. 그죠? 자,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판결서는 3번이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법 23조. 성소환 등기 의무자가 성소환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첫 번째 딱 묻는 게,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요. 오늘 판결서 받고 100년 있다가 해도 등기 돼요. 그 다음에 이 판결서는 이행 판결이죠. 그래서 소송에서 이긴 것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시험에는 이 두 개를 조심해서 본다면, 성소환 등기 의무자는 등기 필정보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을 합니다. 성소환 등기 권리자는 말 그대로 권리자이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이네요.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등기 신청인은 채권자이다. 당연하죠. 그죠? 이게 작년도 33회 시험 문제인데, 여러분들 말 그대로 채권자 대위 신청이니까 등기 신청인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채권자가 대위 신청을 하면 등기 필정보는 작성하지 않고 그 대신 등기 완료 통지는 보내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12번에 등기 신청의 적격자네요. 그죠?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자, 우리가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자는 3사람밖에 없습니다.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그러면 출제윤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을 시험 문제 내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태아, 학교, 민법상 조항, 읍면, 동리는 등기 명인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민법상 조합이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합은 전원명의로 하죠. 전원명의니까 공동소유가 되고, 공동소유는 공유 아니면 합유죠. 그죠? 이 경우에 합유로 등기를 하죠. 그럼 우리 등기법 시간에 합유는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신탁 등기를 할 때 수탁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합유로 등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에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의 경우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채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 첫 번째,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하면은 당사자 신청주의가 있고 제3자가 있어요. 그럼 당사자는 단독 신청이 있고 공동 신청이 있습니다. 공동 신청은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하는 게 공동이죠. 따라서 출제인이 시험 문제일 때는 의무자와 권리자를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런데 단독 신청은 권리자 혼자 하는 게 단독입니다. 그러면 출제를 할 때는 다음 보기에서 단독 신청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이래네요. 우리가 보는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단독이죠. 그러면 보존 등기 말소도 단독이죠.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건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때는 인감증명을 첨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되죠.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이라는 것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쉬운 말로 말하면 개명을 했습니다. 계약이 아니죠. 단독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 하죠. 표제부는 공동이라는 말 자체가 없죠. 단독 신청하게 되죠. 그죠? 그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4번에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 신청할 수 없다. 당연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법인은 전자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 신청할 수 없다. 자, 방문 신청의 대리는 제한이 없죠. 그죠? 전자 신청의 대리는 자격자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5번에 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럼 여기 보니까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전자 신청을 대리권을 수여한 등기 권리자는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무사가 대리해서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정리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을 할 때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만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등기하면 본인이 사용자 등록하면 되죠. 그렇다면 대리인에게 등기 사무를 맡겼다면 대리인만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본인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죠. 여기서 등기소에 직접 출석입니다. 관할 등기소가 아니에요. 이 말은 사용자 등록은 아무 등기소에 가서 해도 돼요. 여기서 조심할 때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본인 여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감증명과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되죠. 그러면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죠. 유효기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3개월 전부터 연장할 수 있죠. 이 연장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6번이네요.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등기를 신청할 때 명인이 누구냐, 의무자 권리자가 누구냐, 신청인이 누구냐, 이걸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의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죠. 의무자 권리자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죠. 그러나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사람이 가야 되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돼요.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이 총회 결의서는 의무자일 때 제출하느냐 권리자일 때 제출하느냐 이걸 출제를 하죠. 의무자일 때 제출을 하죠. 그죠? 자, 그러면 17번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 신청을 하기 전에 매도인 갑이 사망한 경우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갑의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문구가 딱 나오면 여기서 사망이 키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아버지가 매매를 하고 매매 대금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대신 등기를 신청해야 되죠. 이걸 우리가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가느냐 안 거치고 가느냐 거치지 않고 바로 넘어가죠. 그죠? 이때 신청 정보상의 등기 의무자는 상속인입니다. 등기 기록상의 등기 의무자는 비상속인이죠. 구별하는 방법은 상속인은 살아있는 자고 비상속인은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등기를 신청해로 오는 것은 살아있는 자가 와야 되겠죠. 따라서 신청서에는 자식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등기부상에서는 아버지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번에 이 문제는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라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건데 공유물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분할하는 것은 투기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첨부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정보네요. 그죠? 자, 이거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에 보면은 등기기록 갑구의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여기까지는 공유를 말합니다. 공유. 그런데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그럼 여기서 조심할 때 뜻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이걸 합유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면 X가 되는 거예요. 합유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그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0번에 등기 신청서의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는 해마다 출제를 하죠. 그죠? 그럼 여기 보니까 틀린 것이라서 고르는 겁니다. 자, 지역권이죠. 목적, 범위, 요역지. 여러분 여기서 요역지는 지역권 설정 등기는 두 번을 하죠. 두 번. 그 말은 성역제도 하고 요역제도 해요. 성역제는 요역지를 표시하고 공동신청이죠. 여기서 공동신청이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 신청하죠. 그런데 요역지죠. 그죠? 그럼 요역지에는 성역지를 표시하고 이 요역지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기억은 오네요. 그죠? 니은에 전세는 전세금 5죠. 그죠? 전세권의 목적과 범위 X죠. 그죠? 전세는 목적이 필요적 기재가 아니죠. 그럼 여기서 과거 기출 문제 목적인 범위라는 말은 옵니다. 그럼 이거는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목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밑에 보니까 목적과 범위죠. 그럼 이거는 목적을 포함하는 용어죠. 그죠? 그럼 이거는 X가 됩니다. 따라서 전세는 목적이 필요적 기재가 아니다. 그걸 기억해 두시고. 자, D것의 건저당권이죠. 채권 최고액은 5죠. 그죠? 변제기는 X죠. 그죠? 여기서는 우리가 이 변제기와 이자는 저당권과 건저당권에서 차이가 있다. 이걸 기억합니다. 저당권에서는 변제기와 이자는 임의적
기재죠. 그죠? 그러나 건전항에서는 변제기와 이자는 기재사항이 아니죠. 그죠? 그걸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건전항권에 채무자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채무자는 필요적기 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누구한테 돈 빌렸다는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 조심할 때, 채무자는 성명 주소는 기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아요. 다시 표현을 하면은 저당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다면 권리자는 저당권자가 권리자죠. 따라서 저당권자는 권리자이기 때문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록을 해요. 채무자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지만 권리자로서 이름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채무자로서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성명, 주소만 기록합니다. 채무자는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X네요. 그죠? 그 다음에 리얼에 요거는 32의 시험 문제죠. 환매 특약의 매매 비용,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를 공부할 때 모르시겠거든. 돈하고 시간으로 분류를 하라. 돈은 필요적, 시간은 임의적. 그럼 돈은 필요적인데 돈이면서 필요적이 아닌 세 가지가 있죠. 이자, 치료, 보증금. 이자, 치료, 보증금을 제외한 돈이 나오면은 전부 다 필요적 기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저당의 대위 등기도 매각 부동산 변제받은 금액 돈이잖아요. 그죠? 매각 대금 돈이잖아요. 돈은 필요적이 됩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입니다. 이 21번은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는 각하 사유 1호부터 11호가 있어요. 그 중에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등기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자, 지분입니다. 지분.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벌어넣기 안 되죠. 그죠? 지분의 용의권을 설정할 수 없죠. 자,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 안 됩니다.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합유 지분의 소유권이든 감유, 저당권 들어올 수 없어요. 이걸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이 지분의 등기가 되냐 안 되냐 할 때 X는 좀 전에 해보세요. 지분의 소유권 보존은 안 돼요. 그러나 소유권 이전은 돼. 지분의 용의권은 안 돼요. 저당권은 돼. 자, 그 다음에 상속지분만의 상속등기는 안 되죠. 지분의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합유지분은 등기부에 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합유지분의 압류, 감류, 소유권이든 저당권 안 돼요. 자, 여기서 포괄 유정이죠. 여러분들 포괄 유정은 187조입니다. 7조니까 등기 안 해도 물건이 변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포괄입니다. 전 재산의 2분의 1을 을에게 주겠다. 이것도 포괄이에요. 전 재산의 2분의 1은 포괄입니다. 그러면 유정자가 사망만 하면은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은 포괄 수정자 을이 취득을 해버리는 거예요. 등기 안 해도. 그럼 등기가 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5번은 작년도 기출문제 답이죠. 지분만의 본등기는 O죠. 그죠? 전부의 본등기는 X죠. 여러분들 이 문구를 기억해 두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계속 가네요. 그죠? 그럼 여기 5, 6, 7은 분리 처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공시법 시간에 분리 처분할 수 없는 거는 3개가 나오죠. 그죠? 자, 저당권과 비담보 채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요역지와 지역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자, 8번, 9번은 33의 시험 문제죠. 그죠?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의 환매 특약이죠. 이 소유권 이전과 환매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갔을 때만 등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하고 11번은 이런 게 있죠.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하여할 등기를 신청을 하면 각하한다. 여러분들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했다면은 이거는 신청을 하면 안 되죠. 촉탁으로 해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가 나와 있네요. 이중입니다. 이중의 보존 등기는 안 되죠. 그죠? 자, 전세 준 집을 다시 전세 줄 수 있냐?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중의 용의권은 설정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보니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뭘 구분하냐면은 우리 법에서 처분금지 가처분은 O죠. 그죠? O. 그러나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X죠. 우리나라 법에서 처분을 금지시키는 규정은 있으나 취득을 금지시키는 규정은 법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농지의 전세 안 되죠. 그죠? 하천의 용의권을 설정할 수 없죠. 부동산 일부는 방 한 칸이거든. 방 한 칸에 소유권이든 저당권 가압류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여기서는 꼭 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신청한 환매 특약은 등기 대상이 아니죠. 그죠? 그렇게 이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의 신청인데, 자, 보세요. 등기관에 처분이 된 이의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그럼 시험에는 이 마지막이 시험 문제입니다. 있다, 없다, 없다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 신청할 수 없다. 여기도 역시 없다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이의 신청이라는 것은 등기관의 부당한 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당한 처분 결정의 판단 시점은 처분 결정을 내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등기 신청했다면 오늘 등기관의 처분이 부당해야 이의제기하는 거지. 1년 있다가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됐다고 해서 이의제기하는 거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여기에 있다 하면 X, 없다 하면 O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의 신청은은 지방 법원에다가 하죠. 이의 신청서는 등기소에다가 제출을 해요. 그러면 이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3일 이내 사유서를 붙여서 이의 신청서를 지방 법원에다가 올려보내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이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21번까지가 등기 절차 총론이었어요. 이 22번부터는 이제 등기 절차 강론,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다. 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소유권과 소유권 외죠. 그죠? 소유권에.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장에 많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공시법의 1탄은 모기수죠. 그죠? 그 중에 가장 내세울 수 있는 특강이 가장 대표적인 게 가짜지문 가려내기죠. 그죠? 그래서 오늘 가짜지문 가려내기를 많은 분들한테 상품으로 보너스로서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첨을 해가지고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댓글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번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공유자의 1위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모르는기를 신청할 수 없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분의 보존 등기는 X죠. 그죠? 이중의 보존 등기는 X죠. 그죠? 부동산 일부는 방 한 칸이거든. 방 한 칸의 보존 등기는 할 수가 없죠. 자, 지금까지 15년 동안 기출지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10개를 뽑으면 그 중에 3개가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분만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출제위원이 소유권 이전을 묻는지 소유권 보존을 묻는지 지분의 이전은 되죠. 그죠? 보존은 안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요 채팅에서 자, 박미숙 씨, 편찮으신데요. 특강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그죠? 그분에게 가짜 지문 가려내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입니다. 25번.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의 제한에 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한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가 10개 중에 3개가 보존등기에서 나온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느냐면 출제위원이 보존을 묻는지 직권 보존을 묻는지. 그러니까 우리 법에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것은 2개입니다. 2개. 하나가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의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 여러분 여기서 처분의 제한이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예요. 그러면 여기서 압류는 제외가 됩니다. 왜? 여러분들 이 처분의 제한은 법원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압류는 세무서에서 들어오거든. 그래서 압류를 제외한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경매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문구는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등기명령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직권 소유권 보존등기는 등기필정보는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는 보내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26번이네요.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의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여러분들 공용부분은 표제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용부분을 폐지했다는 말은 전유부분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전유부분이 되었다면 표제부 갑구를 만들어야 돼요. 그 갑구를 처음으로 만드는 게 소유권 보존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오면 동그라미가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면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번이네요. 그죠?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수용이죠. 그죠? 수용은 187조죠. 따라서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8번에 군수에 확인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라면 토지 소유권 보존을 묻는지 건물 소유권 보존을 묻는지를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자,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토지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도 돼요. 여러분들 토지의 첫 출발은 개인으로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9번에 토지라는 게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그 토지를 포괄 유정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때 먼저 특정 유정과 포괄 유정을 구별해야 됩니다. 특정 유정은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포괄 유정은 187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등기 없어도 물건이 변해요. 그래서 유정자가 사망만 하면 포괄 수정자는 등기 안 해도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이 유정은 흔히 말할 때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가느냐 안 거치고 가느냐 할 때 2개로 일단 나누어야 돼요. 첫 번째, 등기된 걸 묻는지 비등기를 묻는지. 등기가 돼 있다면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수정자 명의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특정 유증은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수정자에게는 소유권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미등기 포괄 유증은 187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포괄 수정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입니다.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을 신청한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 등기법 제65조에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판결은 제한이 없어요. 형성 판결이든 이행 판결이든 확인 판결이든 확정된 것만 가지고 오면 다 등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화해조서나 조정조서나 인락조서, 여러분들 우리 등기법에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가 나오면 그거는 판사가 작성하는 거예요. 판사가 작성하기 때문에 판결과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정서는 여러분들 공정사무소는 관공서가 아니에요. 공정정서를 가지고는 등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서를 가지고도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 분을 더 추천을 한다면 정오현 씨에게 가짜지문 가려내기 상품을 서비스로 보내드릴게요. 정오현 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입니다. 등기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때는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자, 이게 작년도 기출문제 답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풀 때 어떻게 푸느냐 하면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등기 원인은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이 등기 원인이에요. 그럼 등기가 바로 이게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일어나요.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이 매매고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이 상속인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 원인은 2번부터 시작을 해요. 2번부터. 1번에 소유권 보존등기는 X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이라는 말은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 백지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소유권 보존등기는 등기 원인 원인일자를 기록하지 않아요.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붙이는 게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다면 요 30억이 거래가액이죠. 그죠? 작년도에 시험에 나올 때 거래가액은 등기 원인란에 기록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만들었죠. 등기 원인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 기타 사항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 10분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을 했습니다.